이 영상은 국방부 파월한 국군 전사 자료로 대회비가 해제된 앙케패스 전투상보 실전 기록 중 19번 도로 개통작전 2편을 AI 기술로 편집 재생한 영상물입니다. 앙케패스 19번 도로 탈환작전 2부에서는 19번 도로 개통 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며 대열전이 벌어지고 악전고투 끝에 도로를 탈환하게 된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이후 3편에서는 작전 결과, 성과와 종합전과 및 피해를 설명 예정입니다. 4월 19일 기갑연대 3대 대장 최승철 중령은 18일 지리산 기지에 도착하자 현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 다음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개의 강점에 대한 공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돌아자라 소리요. 그리고 그 쇠뭉치를 이렇게 빨리 알려주라고 그래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거 말이야. 쇠뭉치에서 가르쳐주도록 이렇게 하고 폼을 잡고 있느냐 어떻게 하냐? 폼을 따준다 해서 그래서 지금 가지가지 감이 잡히느냐? 지금 간이 멀어져서 CK가 날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역은 빼라고 해. 아니 그러니까 밑작전 19번 도로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홍길 떠. 근데 AK가 어디나 양 사방에서 막 날라온답니다. 이제 뭉치를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럼 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럼 이제 감이 잡히고 있느냐? 멀어져가지고 지금 감이 안 잡혀. 아야오다 지금 이거 말이야. 그 상을 불러봐라. 지금 해가지고 소도 사이에 지금 앞바닥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자꾸 찾아내고 했어. 비엔나 홍보고 비엔나. 비엔나 홍보고 비엔나. 어떻게 안 나오는가 지금 그 서유기에 지금 할아버지 서유기야 서유기에 남아있는데 빨리 야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수일도 계속 나중에 모르게 됐습니다. 나오요. 동쪽 강점은 비교적 적의 규모가 적을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이곳에 한 개 중대를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13일 11시 0분에 제8중대장 이종윤 대위에게 공격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강점 주변의 지형은 19번 도로 북쪽에 150m 정도의 봉우리가 있고 남쪽으로는 도로에 동행하여 낮은 능선이 뻗어 있었다. 따라서 이 강점에 대한 공격은 지형상 북쪽에서 뻗어내린 능선을 타고 하향식 공격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적은 강점 부근에 은거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을 뿐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탐색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제8중대는 임시기지인 호랑이 기지에서 강점까지 심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천천히 내려가던 중 14시 20분경 상공능선에 새 위치불명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소총수 이만수 상병이 전사하고 중대장 이종윤 대위가 부상하였다. 부상받은 중대장은 사경량으로부터 적의 규모를 약 2배속대로 추산하고 계속하려 했으나 중대원들이 포함하지 않아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다. 16시 0분에 호랑이 기지로 철수한 제8중대는 이곳에서 야간 매복에 들어갔으며 중대장은 헬리콥터에 의해 후송되었다. 4월 20일 이날 9시 0분에 정정상 대위가 새로이 제8중대장으로 부임하였다. 대대장은 무전으로 정대위를 불러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오후부터는 강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뒤 13시 10분부터 약 15분간 백두산 및 지리산 기지에 배치된 4.2인치 및 81mm 공격포 3문에 의하여 138발의 공격 준비 사격이 실시되자 제8중대는 13시 25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소대를 선두로 하여 강점을 향해 진출하던 중 창병분대가 이분능선에 도착하였을 때 적으로부터 산발적인 사격을 받았다. 이때 제2소대장 흥성재 중위는 전일과 같이 적의 조직적인 저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적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19번 도로 쪽으로 과감한 돌격을 실시한 끝에 동쪽 강점을 점령하였다. 적의 강점에는 그들이 은거하였던 벙커 3개소와 기관 총진지 2개소가 있을 뿐 다른 혼적은 없었다.
제8중대장 정정상 대위는 목표 점령을 대대장에게 보고하면서 전투 심령과 탄약 보급을 요청했다. 이렇게 빨리 알려주라. 이에 따라 대대장은 동쪽 강점이 지리산 기지에서 불과 15분이 소요되는 근거리임을 감안하여 4월 13일 기지로 대피해온 월남군의 APC에 제8중대장이 요청한 보급품을 적재한 다음 한 개 분대의 병력과 함께 17시 0분에 기지를 출발시켰다. 저희들이 기지에서 약 400m 전진하였을 때 선두에서 기동하던 APC는 속력을 내어 달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보부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APC와 분대원의 간격은 약 300m가량 벌어졌다. 이때 APC가 북쪽으로부터 이어 내린 능선이 끝나는 단해 지점의 앞을 통과하는 순간 도로 남쪽의 계곡으로부터 B-40 척탄통과 AK 소총 사격이 집중되었다. 불의의 기습 사격을 받게 된 APC는 전속력으로 제1대대 본부가 있는 빈케로 이동하고 후속하던 분대원은 지리산 기지로 돌아옴으로써 제8중대에 대한 보급 추진은 실패하였다. 제8중대가 주간 공격 시에 적의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은 적이 동쪽의 강점을 포기하고 도로 남쪽 계곡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이유가 APC의 피격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대대장은 새로운 거점으로 확인된 도로 남쪽의 계곡에 우선 4.2인치와 81mm 박격포 사격을 집중한 다음 계속하여 제61포병대대에 제압 사격을 요청하여 118발의 폭탄을 집중하게 하였다. 4월 21일 동쪽 강점 부근에 서야간 매복을 실시한 제8중대는 21일 9시 15분에 도로 남쪽의 계곡을 수색하였으나 이미 적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였기 때문에 적과의 접촉은 없었다. 그러자 중대장은 제1소대를 강점에, 제3소대를 호랑이 기지에, 그리고 중대본부와 제2소대를 호랑이 기지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무명고지에 각각 이동시켜 임시기지를 편성하고 NK 패스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적의 재침투를 제어하기 위한 도로 경계를 강화하였다. 서쪽의 강염 공격 4월 18일 서쪽의 강점은 553고지에서 우측으로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으며 제1중대 기지와 지리산 기지의 중간 지점에 해당되었다. 이 강점 부근의 지형은 19번 도로 위로는 표고 250m의 능선이 가로놓여 있고 도로 아래쪽으로는 넓은 계곡이 남북으로 펼쳐져 있었다. 적은 이 도로 밑에 매설된 큰 암거 속에 은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그들의 동정은 목격되지 않았다. 제3대대장 최승철 중령은 이 강점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고려하여 하향식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10중대를 좌, 제11중대를 우로하여 양측방에서 병력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중대장 조승옥 대위는 18일 9시 25분에 중대를 지휘하여 임시기지인 응우악 앞마을 북쪽의 구름 출발 강점을 향해 내려가던 중 5분 응선에서 적의 82mm 박격포 사격을 받고 제2소대의 김영구 상병 외 1명이 전사하고 3명은 부상하였다. 이로 인하여 적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제11중대장은 곧 사상자를 수습한 후 다음날 다시 공격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약 300m 철수시켜 이곳에서 야간 매복을 실시하였다. 4월 19일 대대장은 전일 제11중대의 교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적은 사전에 유리한 지형에서 아군의 접근을 유인한 후에 기습 사격을 가하고는 곧 침묵을 지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이들을 경멸하기 위해 여명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제11중대를 새벽 3시 0분에 다시 투입하였다. 우측에서 능선을 따라 내려오던 제11중대 제1소대장 이상호 중위는 6시 15분 경적의 강점에서 약 150m 떨어진 도로 상단의 능선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제1군대를 우측으로 우회시키려 하는데 적의 B-40 척탄통 20여 발이 낙하하여 소대장을 포함한 8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제1소대는 소대원 28명 중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거의 전투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생존자 11명도 사방으로 분산하였다. 이때 후속하던 제2소대장 박무현 중위는 재빨리 소대원을 상계시켜 적의 사격 방향에 집중 사격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한 개 분대를 직접 지휘하고 8시 30분에 제1소대가 교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생존자 11명과 부상자 9명을 구출하였으나 8명의 전사자 사체는 남겨둔 채 3분 응선으로 철수하였다. 대대장은 지리산 기지에서 제11중대의 전투 상황을 지켜보다가 좌측에서 공격하는 제10중대장 정석병 대위를 무전으로 불러 현 위치를 알리라고 묻자 그는 3분 응선에 도착하여 뛰고 보고하였다. 대대장은 3분 응선에 제10중대가 도착하였다면 내가 진출 상황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중대장은 당황하면서 사실은 5분 응선 부근이라고 보고를 정정하였다. 이리하여 제11중대와의 협조된 하행 공격이 실패하였음을 알게 된 대대장은 부득이 우측의 제11중대를 5분 응선까지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4월 20일 이날 대대장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서쪽의 강점 공격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자 전 공격 부대를 현 위치에서 재정비하도록 지시하고 연대의 강점 부근에 대한 포병 사격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제61포병대대 제1부대와 제2부대는 11시 40분부터 12시 20분 사이에 총 328발의 포병을 이 지역에 사격하여 적을 제압하였다. 한편 대대장은 다음 날의 공격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19일의 전투에서 크게 손실을 입은 제11중대를 하루 더 정비하도록 하고 안케령에서 대기 중인 제9중대를 새로 투입하여 제10중대와 같이 강점을 상하에서 공격하기로 하였다. 4월 21일 대대장 최승철 중령은 21일 오전에도 강점 일대에 182발의 포병 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과 지상에서 폭격과 포격이 진행되는 동안 안케령에 있던 제9중대는 8시 30분에 기동하여 11시 10분경 공격계 시선인 19번 도로의 하단부 능선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공격 준비를 완료한 중대장 안영식 대위는 제1소대와 제2소대로 하여금 병진 공격하도록 하고 제3소대는 현 위치에서 화력 지원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13시 50분 공격을 개시한 좌측의 제2소대가 먼저 19번 도로 위에 오르는 순간 적의 비마운 척 탄통과 소총 사격을 받고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한 채 공격이 동저되었으며 조범호 하사 외 2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때 능선에 배치된 제3소대가 지원 사격을 가하였으나 적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막연한 사격을 가할 뿐이었다. 중대장은 돈좌된 제2소대의 피해가 급증하고 사태가 호전될 전망이 없게 되자 부대인 제1소대와 제2소대를 제3소대 지역으로 철수시켰다. 한편 도로 상단으로부터 하향식 공격을 실시 중인 제10중대 도 14시 50분경 강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능선에서 적의 기습사격을 받아 제3소대장 김동진 중위 외 7명 이중경상을 입고 뒤로 물러났다. 이리하여 제9중대와 제10중대가 강점을 상단에서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피해만 입은 채 강점은 점령하지 못하였다. 4월 22일, 23일 제3대 대장 최승철 중령은 4일간에 걸친 강점 공격에서 피해를 입은 전중대를 22일부터 23일까지 재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연대에 요청하여 제12포병대대 제1부대가 129발의 중력 F4전 폭기 2대가 작전 지역에 출동하여 42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4월 23일 5시 5분에 대대장은 사단장 정등만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작전에 관한 전원통신문을 받았다. 1. 현재 제3대대가 수행하고 있는 19번 도로 개통작전은 사단장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 2. 병력과 장비면에서 상대적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작전을 위한 지휘관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3. 전술면에서 있는 지혜를 다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4. 금일중으로 19번 도로상에 있는 한 개소의 강점을 공격, 적을 경멸하여야 한다. 5. 작전이 부진하게 되면 원인을 규명, 지휘 조치하겠다. 사단장의 전원통신문을 수령한 대대장은 이 통신문 내용을 중대에 전파시키고 아울러 24일의 강점 공격 시에는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23일 13시 0분 19번 도로 개통작전을 실시 중인 제9중대가 6389지 전투에 참전하기 위하여 제1대대에 배속되어 안케령으로 이동하였다. 4월 24일 제3대대장 최승철 중령은 강점 공격의 실패 원인은 암컷 속의 숨은 적이 은폐물에 의해 충분히 방어되어 있어 아군의 포격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암거는 양쪽 출입구의 절반을 마대로 막고 있었으며 체구가 왜소한 월남이는 40~5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대대장은 접근 가능한 지점까지 공격부대를 진출시켜 적을 기습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이날 오시 0분에 제10중대와 제11중대를 공격 지점으로 이동시켰다. 제11중대장 조승옥 대위는 553고지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진출하던 중 사부능선에서 두 개의 능선으로 갈라진 것을 보고 제2소대를 좌측 능선으로 제3소대를 우측 능선으로 각각 나누어 전진시켰다. 이 양계소대는 10시 25분경 2부 능선까지 진출하여 19번 도로변에 위치한 적의 강점 상태를 살피던 중 적으로부터 B-47 탄통 5발과 소총 사격을 받았으나 소대원들이 신속히 은폐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모면하였다. 이때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적의 위치가 19번 도로의 건너편 능선 일대라고 보고하면서 가용한 화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대대장은 제11중대장의 요청에 의하여 4.2인치와 81mm 박격 포탄 42발을 이 지역에 사격하였으며 곧 제11중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소대가 우측 능선을 타고 전진을 계속하던 중 10시 55분경 강점에 180m 전방까지 접근하였을 때 적의 82mm 박격 포탄 3발이 낙하하여 제1분대장 정남덕 하사가 전사하고 소대장 이대호 중위의 5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때 부상한 소대장은 선임하사를 시켜 전사상자를 후송하고 엄폐물을 찾아 소대원을 상대하도록 하였다. 한편 좌측 능선으로 진출하던 제2소대는 적의 저항 없이 19번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강점까지는 약 600m의 거리였다. 대대장은 제11중대장에게 지시하여 19번 도로에 도착한 제2소대를 도로 주변의 요지에 배치하여 임시기지를 편성하게 함으로써 제2소대는 두 개조로 나누어 도로 상단과 하단에 각각 임시기지를 구축하였다. 그 뒤 제11중대는 일몰 때까지 현지에서 기다렸다가 18시 20분에 적의 강점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 제2소대 선임하사 김영식 중사는 양기환 상병과 함께 19번 도로의 우측변을 따라 강점 쪽으로 접근하던 중 강점 170m 앞에서 도로의 하단부로 이동하는 적 2명을 발견하여 M16 소총 사격을 가해 사살하고 AK 소총 2정을 노획하였다. 이때 뒤따르던 소대장 박무현 중위는 강점에 있던 적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 소대원을 일제히 강점 주변의 봉우리로 진출시켜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이를 점령하였다. 한편 우측에서 공격하던 제10중대도 적과 접촉 없이 18시 5분에 강점 좌측변의 19번 도로를 확보하였다. 이곳에서 권영복 중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는 야간 매복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부원소아이 계곡의 능선으로 이동하던 중 18시 30분에 위치 불명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이승용병 장회 4명이 부상하였다. 소대장은 즉시 부상자를 도로변으로 후송시킨 다음 적이 사격한 방향에 응사하면서 공격을 계속한 끝에 18시 50분에 능선을 확보함에 따라 적은 정글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로써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동시에 실시한 서쪽의 강점 공격은 7일 만에 종료되었다.